자, 이 독창성의 3요소를 제가 이렇게 도표로 그려봤는데요. 독창성은 어디서 나오냐? 개성과 민족성과 시대성이 합쳐져 가지고 이 독창성을 이룬다. 우리가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체력이 필요하고 또 기술이 필요하고 또 전술 능력이 필요하죠. 이 3요소를 갖춰야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어요. 이 중에서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 아마추어 때는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이 프로 무대로 프리미어 리그로 올라갈수록 자신의 약점이 크게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그 약점을 보완해 나가야 되는데 예술에 있어서도 예술의 궁극적인 목적은 독창성인데 이 독창성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 약점이 있는지를 보완해 나가려고 할 때 독창성이 조금씩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 독창성의 3요소 중에서 이 시대성이 반영이 돼야 과거 작품들과의 차별화가 생기는 거죠. 과거 뭐 고대부터 중세, 근대, 현대, 오늘날까지 얼마나 많은 예술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과거와의 차별화 되려면은 오늘날의 시대에 뭔가 요소들이 담겨야 과거와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림을 봤는데 이게 20세기 작품인지 19세기 작품인지 중세 작품인지 구분이 안 되면은 독창성이 안 나오는 거죠. 왼쪽 사진은 조선시대잖아요. 조선시대와 지금 오늘날의 동시대는 양식이 너무 달라졌어요. 그죠? 의식주 문화가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근데 작품이 조선시대 작품과 비슷해요. 별 차이가 없어요. 이거는 뭔가 시대성이 반영이 안 된 거죠. 우리의 삶의 양태가 바뀌는 만큼이나 예술에서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차별화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제일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이 이 시대성 같아요. 시대성에서 일단 확실하게 그 차별화를 못 해내면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 동시대에 대한 해석이 약하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잘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민족성이 반영이 될 때 다른 나라 사람들과의 차별화가 생기겠죠. 같은 시대라도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따라 가지고 뭔가 차별화가 생겨야 되는데 그 지역의 특성이 들어갈 때 차별화가 가능하기, 독창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민족성의 부분을 나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이걸 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같은 궁궐을 지어도 그 주변 민족과 달라요. 중국의 자금성과 한국의 경복궁은 이렇게 달라요. 여기에는 미의식이 다른 거예요. 용도는 같을지 몰라도 그거를 만들면서 미의식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막 거대한 스케일, 이 숭고한 미의식이 들어가요. 우리는 숭고한 걸 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풍수에 입각해가지고 털을 잡고 자연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서로 상보 관계가 되는, 그래서 자연의 일부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이런 소박한 미의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능적인 거는 같아도 미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양식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적인 것과 한국적인 것이 차별화가 생기는 거죠. 지금 한국화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고민해야 하잖아요. 중국화와 한국화가 뭐가 다르냐. 미의식을 통해서 그거를 구분해내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런 노력들이 약하기 때문에 이 독창성이 약해지는 거죠. 외국 사람들이 보면은 중국화나 한국화나 구분이 잘 안 가요. 이게 이제 민족성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라고요. 그리고 동시대에 살면서 같은 지역에 사는데
어떻게 또 차별화가 돼야 되느냐. 나만의 개성이 또 반영이 될 때 같은 지역 안에서도 또 차별화가 되겠죠. 그 개성이 또 필요한 거라고요. 나의 어떤 취향이라든지 나의 기질에 따라 가지고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지점을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극대화할 때 독창적인 자기 양식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나는 남과 뭐가 다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자기만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떤 부분이 현재 작품에서 부족한지를 파악을 하고 그 부분을 좀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개성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자기 내면의 소리를 자꾸 들으려고 해야 되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내적인 충동들,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가, 어떤 색채, 어떤 양식,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나의 기호를 끊임없이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민족성을 키우려면은 우리의 그 전통을 살피면서 그 전통에 담긴 미의식을 찾아가지고 미의식이 어떻게 계승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박물관도 좀 다니고 국립중앙박물관 같은데 좀 많이 다니고 우리의 그 전통 문화물들을 양식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그 미의식, 이런 것들을 읽어내가지고 현대화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시대성의 문제는 이 동시대의 철학이라든지 미학이라든지 옛날 미학이 아니라 최근에 어떤 시대를 정의할 수 있는 그런 공부들을 좀 해야 되는 거고, 또는 뭐 우리의 변한 사회 현상들, 과거와는 확연하게 사회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달라진 그 사회 현상들을 분석해 가면서 그 특징들을 자기가 반영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해석들이 얼마나 돼 있느냐는 거죠. 나의 개성에 대한 파악, 그 다음에 민족성에 대한 이해, 시대성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이 얼마나 돼 있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서 독창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그게 독창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런 체계를 좀 갖추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개성이야 뭐 자기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찾아가면 되는 거지만, 민족성의 문제나 시대성의 문제는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을 해야 되거든요. 나는 이 시대를 이런 시대라고 생각한다. 과연 그런지 계속 토론을 통해서 공감대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좀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공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시대를 정의하는 많은 담론들 중에서 어디에 가장 공감을 하고 그거를 나의 생각으로 녹여낼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어떤 그 안에서 그걸 융합해가지고 독창적인 양식을 모색을 하는 거죠.